네, 최인혁입니다. 오늘은요, 자녀를 위축된 아동으로 만들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 영상, 이 채널이요,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뭐, 아동 포함해서 또 청소년까지 키우고 계신 분들께, 어머님께, 아니면,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어떤 채널이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기관은 그 인지상담센터 나다라고 해서 심리치료 기관이에요. 심리검사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언어치료, 그다음에 뭐 교육진단, 또 사고력 수업도 해요. 제가 이제 박사를 갖다가 그 영재교육을 갖다 전공을 해서 또 사고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사고력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채널이니 들으시고요. 크게 뭐 어렵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 우리 스쳐 지나가지 말고 조금만 힘이 들어도 아이한테 좀 신경을 좀 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 오늘 내용이 이제 위축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위축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로 이렇게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런 이유 같아요. 아무리 또 똑똑해도 지식이 있어도 지식으로만 키우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또 우리 생활적으로 경험한 어떤 지혜,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될 거라고 봐서 아마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 특히 이제 부모님 중에서도 이제 어머님,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 낳을 때 낳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힘드셨죠? 저는 여자가 아닌 게 다행인 게 첫째 낳을 때 이렇게 따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게 너무나 힘들게 태어나더라고요. 아마 그랬었던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키웠던 애가 처음 딱 안았을 때 그 가슴 벅찬 어떤 그런 느낌, 감동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또 어떻게 안을지를 갖다 몰라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너무 조심스럽게 안았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자, 그랬던 아이들 기억나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줌 싸는 것들도 또 똥 싸는 것들도 신기하고, 오줌 냄새도 이렇게 할머니 달달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커가면서 뭐라고 할까? 좀 더 가깝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왜 바쁘냐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어떤 이유만으로 맞벌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떤 아니면 할머니 아니면 어떤 기관 아니면 어떤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처럼 뭐 불안, 위축, 우울, 뜻 같은 위축 이런 어떤 행동이 몸에 배어가지고 남들과 같이 않게 행동한다라고 할 때는 아마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그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석사 때 이렇게 석사하고 나서 결혼해서 첫째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 때 이제 둘째 낳아서 키웠었는데, 박사 때는요, 둘 다 저희는 이제 박사 학위를 또 와이프랑 하고 있는 때라서 아이 갖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졸리니까 아이 안고 벽에다가 이렇게 머리 쿵쿵 박아요. 졸리니까 잠을 자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그렇게 해서 키웠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아이를 갖다 키우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 학교 학위, 그다음 아이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 갖다 같이 해봐서 그 어려움을 압니다. 그렇게 해서 큰 놈이 이제 장성했어. 이제 큰 놈이 이제 내일 모레 글피에 군대를 간답니다. 해병대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포항으로 같이 또 가야 돼요. 좀 아쉽기도 하지만 참고로 저도 또 특전사를 나왔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은요, 부모님들 힘이 드시겠지만 조금만 힘을 좀 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초심으로 우리 아버님들도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를
위축된 유아로 만드는 몇 가지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주제인데요. 이 위축에 관련된 것들은 발달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발달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말 그대로 이제 수줍고 뭐 소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인데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위축이 오래 가서 심화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결국 뭘로 변하나? 이게 신경증으로 이렇게 또 반전이 또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가겠지. 그래도 날 닮았으니까 잘 극복하겠지. 그거는 죄송하지만 당신 생각이고요. 당신께서는 당신의 장점만 보겠지만 또 아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좀 신경 쓰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첫째는 그 위축된 유아로 만들어지는 몇 가지 원인,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위축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아의 어떤 문제들, 행동의 문제들, 요거 살펴보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간편 테스트, 그 위축을 검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이제 체크해보는 거예요. 혹시 또 모르니까. 근데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재미를 보는 심리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거에서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좀 높게 또 점수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위축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다 체크해보고 다른 기관에서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축된 유아로 만드는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표현 기회가 부족할 때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아이들이, 유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 이제 자기 어떤 주관적으로 뭔가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타인들이 이런 어린 아동들에게 주관적인 선택을 갖다 못하게 할 때, 그렇게 되면요, 그 또 좌절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갖다가 배울 기회를 갖다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어, 위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는, 자, 가정에서의 정서적인 사랑이 결핍이 된다로 돼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회적인 어떤 유대 관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화신적인 어떤 표현, 이런 어떤 확신적인 표현이니까 저지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인데, 어, 예를 들어서 그 생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견해가 개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사랑이 결핍이 되면은 개발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좋은 감정을 배양할 수 없을 만큼 빈곤한 환경. 자, 이게, 요 그림의 예도 따뜻한 밥을 먹는 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애매하네요. 요 빈곤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또, 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감정을 배양할 수 없을 만큼 빈곤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또 위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어떤 불안정성도 굉장히 많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열등의식도 굉장히 좀 많이 생겨요. 자, 그래서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 타인과 함께 활동하고 즐기려는 기회의 상실이 원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정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교류가 이제 박탈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박탈당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타인과의 어떤 유대감 혹은 뭐라 할까? 자신의 어떤 감정 표현이 뭔가 아동 내부에서 잘 조성돼야 되는데 이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보통 뭐라 할까?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왕따 있잖아요. 그죠? 왕따는 제발 예, 없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친구들은 1년에 몇 명씩 만나게 좀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좋은 생각까지 다 했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진짜 자살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회 상실,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할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축된 그 유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뭐,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또 시작하고, 또는 접근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축유아 같은 경우에는요, 또래와의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눈 마주치기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뭐 대화도 당연히 안 할 테고요, 그죠?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들, 놀이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다음 또가 뭐가 있냐? 자,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키지 못해서 사회적 능력이 결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친구들은요, 또래와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상호작용 형성이 기회가 이제 박탈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또래와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다면 당연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키지 못하겠지요.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혼자 놀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위축된 어떤 정서 때문에 혼자 노는 게 좋아.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친구가 와서 놀아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사 전달이 어려우니까 위축으로 인해서. 그다음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같이 놀니까 좀 그래. 아직은 어색해서 좀 같이 하기가 좀 그래. 그냥 혼자 놀래. 뭐 이런 것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네요. 자, 생각만큼 그 위축된 유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앞쪽에서도 말씀을 또 드렸겠지만, 이게, 시간이 또 지나서,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안 좋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 좀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의 이제 위축 테스트인데요. 1번, 집단 활동에서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유아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 좀 읽어보시고, 이 내용 중에서 진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5점을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1점, 중간이다 하면 3점. 그래서 6문항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섯 번째, 유아가 부끄러워한다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짠, 6점에서 12점이면 심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3점에서 21점은, 심각해요. 라고 하는 것들, 그 위에 22점부터 30점까지는, 자, 매우 심각하다라고 분류가 되니, 이거 잘 보셔가지고, 혹시나 이제 심각하다나 매우 심각하다로 체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담 기관에 좀 의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제가 있는 인지상담센터 나다. 옛날에는 그 지혜숲이라고 해가지고 지혜숲 미술치료센터 이렇게 좀 했었는데 좀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왼쪽에 나다라고 하는 간판은 밤에 이렇게 찍어봤는데 밤에는 이쁘더라고. 낮에는 이렇게 좀 쪼만해서 별론데 밤에 찍으니까 눈에 띄고 이뻐서 하나 이렇게 사진 참고한 거고요. 나머지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보셔가지고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기관이 이제 미술치료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밭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 미술심리 상담사 과정이 있고요. 여름 학기가 참 오픈을 했는데 요번 주부터 오픈을 했어요 벌써. 그래서 요건 좀 아깝고 그다음에 여기 어,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해가지고요. 대전 시민대학, 대전 시민대학은 또 자격과정이 또 있거든요. 어, 2021년 다음 달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그 3시간씩 해가지고 10회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미술심리 상담사 자격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들어오셔서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간은 이제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1시 30분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와 보시고요.
자, 또 지금 유아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대전보건대학교에 또 유아 교육과가 있죠, 그죠? 우수한 우리 그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열심히 또 배움을 갖다가 임하는 저희 학생들이 있는 대전보건대학교 학과, 유아교육과 학과 소개를 갖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